자, 먼저 E가 유한체 F의 유한확대체이기 때문에 E를 안에 ZP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1, 2, 3, 4, P까지 하면 그 다음에 적당한 요 차수 표수가 P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표수가 0이라는 것은 무한체가 돼야 돼서 ZP가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F는 ZP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차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차수를 R 정도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미수를 P의 R제곱 뭐 이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거듭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P의 거듭제곱이 꼴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보자면 갈로확대체를 체크하기 위해서 유한정규 분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유한정규 분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 자체가 유한확대체라는 사실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하고 분리를 체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리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봤지만 이걸 먼저 체크해 봐요. 이게 정규 분리를 확인하면 이건 자동으로 정규 분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보일 거예요. 요게 정규다, 요게 분리다. 그러면 요게 정규다, 요게 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첫 번째 표수 P는 표수 P라고 둘 수 있기 때문에 표수 2를 P라고 둡시다. 소수. 자, 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E의 위수를 P의 거듭제곱이라 일단 둘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고 이제 가자 이거죠. M인 양의 정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기를 E라는 것이 ZP의 뭐 정규부터 할까요? 정규 확대체임을 보이자. 그러면 그걸 보이면 따라서 뭘 알게 되죠? 따라서 이제 E는 F의 정규 확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게 아까 전에 정리 51의 괄호 1 방금 했던 거. 51의 괄호 1번이죠. 자, 요걸 보이면 이게 정규라는 사실을 보여서 이게 정규가 된다. 똑같이 이제 E가 ZP의 분리 확대체임을 보일 거예요. 분리 확대체. 그러면 따라서 E는 F의 분리 확대체가 됩니다. 역시 정리 51번 괄호 1번.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유한은 이미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결국 E는 F의 갈로 확대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일단 정규 확대체를 보이기 위해서는 자, 알파라는 이제 원래 원소 fx라는 x의 p의 n제곱, p의 m제곱을 한번 갖고 와보면 m제곱 마이너스 x 이걸 갖고 오면은 아까 전에 49 정리 49 40
9-2번 49의 2번에서 뭘 알 수 있냐면은 x의 pm제곱 그 2의 미수를 pm제곱으로 잡았으니까 x의 pm제곱 마이너스 x라는 이 다항식에 대한 뭐가 되죠? 분해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49의 괄호 정리 49의 괄호 2번에서 분해 유정 그죠? 그래가지고 E가 ZP의 분해체가 돼서 유한 정규가 된다 이거예요. 정규는 그냥 끝낸다 이거 그죠? 해서 자 ZP의 X의 원소인데 이것에 대해서 E 이꼴 SP의 fx ZP라는 사실을 안다 이거 그죠? 이게 정리 49의 괄호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으로 여기 돼서 임으로 E는 ZP 위의 분해체가 돼서 분해 유정이잖아요. 따라서 E는 ZP의 정규 확대체다. 분해 유정 U는 뭐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분해 유정 그게 정리 45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분리확대체를 체크해야 되죠. 분리확대체는 역시 ZPV의 분리확대체임을 보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리확대체는 원래 대수적 확대체이고 그 다음에 이의 모든 원소들이 ZPV에서 분리된다. 분리 가능이다 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은 알파라는 이의 원소를 가지고 올 때마다 이레드서블 알파 ZP가 뭐가 되는 거죠? 중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된다. 이게 중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는데 알파 그 기하학당식 알파 ZP라는 것이 실제로 뭐를 나누게 되느냐 하면은 fx라는 아까 전에 저기 있는 x의 p의 rn p의 m제곱 마이너스 1을 나누게 돼요. 마이너스 x를 나누게 돼요. pm제곱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x를 나누는 이유는 요게 알파를 근으로 가져요. 요게 fzpx 다항식이고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하학 다항식이 그것을 나누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누게 되면 fx 이꼴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레서블 IRR 알파의 ZP는 뭐 곱하기 뭐 GX라 둘까요? 뭐 GX 이꼴 fx의 꼴로 나타나요. 근데 이게 fx가 x의 p의 m제곱 마이너스 x였는데 이 다항식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의 모든 원소를 근으로 가져요. 이의 모든 원소, 이의 원소는 몇 개예요? 2의 p의 m제곱 아니에요. 이의 원소가 p의 m제곱인데 이게 p의 m제곱계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죠? 해의 개수가 pm제곱. 그럼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차수만큼 가지니까. 그죠? 여기 그 2의 모든 원소, 2의 모든 원소가 근이니까 서로 다른 근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곱해지는 거 이거하고 이것도 다 서로 다른 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근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알파인 2를 가지고 오면 그것의 기하학 다항식이 중근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E는 ZP 위에 E는 ZP의
분해체다 이거예요. 분리 확대다 이거예요. 분리 확대.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에 의해 뭐 E는 ZPV의 갈로아군이고 결과적으로 FV의 갈로아군도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로아군이 갈로 확대체가 되고 역시 이 갈로 확대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로아군이 순환군이다라는 사실을 체크해 봅시다. 저쪽으로 와서 갈로아군이 순환군이다. 순환군이라는 것은 바로 2번의 동그라미 2번. 순환군이라는 것은 생성원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생성원을 찾아낼 건데 생성원 어떻게 찾아냈냐면은 먼저 이제 그 갈로아군의 차수를 요 차수를 지금 F하고 E하고 이 차수를 N이라고 둡시다. 그래서 요걸 유한이니까 차수를 N이라고 두고 이제 생각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 갈로아군의 E의 F 이게 이제 차수하고 같잖아요. 그죠? 갈로아군이니까 요게 E의 F하고 같은데 이것을 이제 N이라 둡시다. 물론 뭐 이게 서로 같다는 사실이 정리 50번에 괄호 2번이었죠. 그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서로 같다는 사실도 알고 두 번째로 F는 어차피 F는 유한체이기 때문에 적당한 P의 R승의 꼴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뭐 P의 1승이 될 수도 있고 뭐 되겠지만 어쨌든 R은 양의 정수. F를 P의 R승이라 두고 생각합시다. P는 소수죠 당연히. 자, 이래 할 때 갈로아군이 있죠. 그죠? 갈로아군의 E의 F 이게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되느냐 하면은 그게 시그마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시그마가 뭐냐면은 이게 ZN과 동형이 되어야 되니까 그죠? ZN과 동형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위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위수가 N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위수 N. 그죠? 위수 N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시면은 여기에 위수가 P의 R승이고 여기 차수가 N이라면 P의 R승에 N승한 게 2의 위수가 되겠죠. 그죠? 얼마일까요? 크죠? P의 R제곱에 N제곱 하니까 P의 Rn제곱, R의 N제곱 이 지수 2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P의 R승을 N번 거듭 제곱하는 거니까 R이 N 그렇게 요게 2의 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위수가 이거라는 것은 2의 모든 원소는 모든 원소 알파를 갖고 오면 알파의 P의 Rn 제곱을 하면은 다 알파 자신이 나온다는 거 알죠? 아까 유한체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P의 R 제곱 한 번 보내는 거에서 N번 합성한 것이니까 그게 이제 시그마가 된다. 그래서 시그마를 뭘로 갖고 올 거냐면 2에서 2로 가는 함수로서 시그마의 알파 이꼴 알파의 P의 R 제곱 한 번 보내는 걸로 잡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N번 하면은 시그마가 항등함수가 돼요. 그래서 시그마의 미수가 N이 돼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장에 시그마를 이렇게 알파인 2라고 두면 두자. 그러면 첫 번째 뭘 체크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그마가 갈로아군의 원소임을 체크해야 되죠. EF.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의 위수가
n이라는 사실을 체크할 거예요. 두 번째, 시그마 위수가 오더의 시그마가 n이 된다는 사실을 체크할 거예요. 그럼 n이 뭐냐면은 아까 저기서 봤듯이 이 갈로아군의 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이 될 수밖에 없죠. 오더 n이 된다는 사실을 체크하면 따라서 갈로아군은 2의 f 돼서 이게 시그마에서 생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위수 n이었으니까 ZN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시그마가 위수가 n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물론 뭐 갈로아군의 원소다 라는 사실을 체크해. 갈로아군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뭐 두 가지라기보다는 자 시그마는 일단 로마자보다는 기억이 낫겠죠. 여기를 기억이라 합시다. 기억. 그럼 시그마는 일단 2에서 2 자신으로 가야 되고, 그죠? 다시 말해서 거듭 제곱해봐야 2에 들어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동형사상이 된다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겠죠. 동형사상 아까 했던 그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그마에 F로 줄이면 이게 항등이 돼야 되겠죠. 그죠? F의 원소들은 자기 자신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갈로군의 원소가 되죠. 그래서 시그마에 뭐 알파라는 F의 원소를 한번 갖고 와봅시다. 임의에 이거는 숙제예요. 그럼 그냥 해보면 되겠고, 자 임의의 알파인 F에 대해서 알파를 사실 알파가 F의 원소면 F의 위수가 P의 R승이잖아요. P의 R승 위수가 하면 자기 자신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F의 위수가 P의 R승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알파의 P의 R승은 알파 자신이 나온다.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넘기면 이꼴 알파 이꼴 알파의 P의 R승인데 그게 시그마의 알파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수를 구해야 되는데 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수가 일단 시그마 n 제곱 했을 때 시그마 n 제곱 했을 때 이 항등이 보이는 거 쉽잖아요. n 제곱에서 항등이 나왔다는 말은 결국 위수가 n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자 오더에 시그마를 k로 두면에 대해서 오더가 k보다 n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먼저 봅시다. 오더 시그마 k가 n보다 작거나 같다. 어떻게 보이냐면은 시그마의 n제곱에 한 것은 항등사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알파를 대응시킨 게 알파 자신이 나온다. 이걸 체크할 거예요. 시그마 n제곱 알파는 뭐냐면 알파의 PR제곱을 또 PR제곱을 n번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알파의 P의 R의 n제곱 이렇게 되죠. 옆으로 쓸까요? 알파의 P의 R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R의 n제곱 됐으니까 요게 위수잖아요. 지금 이 위수가 그죠? P의 R의 n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알파 자신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 알파인 거니까 물론 이것은 임의의 알파에 대해서 되는 거죠. 알파인 2에 대해서 된다. 따라서 시그마 n이 항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n이라는 것이 위수는 그 n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n보다 크거나 같다. k가 n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시그마 k가 아이덴티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K가 위수라 그랬거든요. 자, 요거 되기 때문에 알파를 시그마 K의 알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은 P 알파의 P의 RK 제곱이다. 그죠? 임의의 옆으로 씁시다. 알파의 P의 RK 제곱. 요거죠. 요것이 이미 알파인 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것은 이제 이의 모든 원소들이 다 이걸 만족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fx 이꼴 x의 p의 rk 제곱 마이너스 x의 해집합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해집합에 이걸 오메가라고 보면 E의 위수하고 오메가의 위수를 비교해 보면 E의 위수가 오메가의 위수보다 작거나 같고 이건 차수 P의 RK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아까 전에 P의 뭐라 그랬어요? 이게 P의 RN 제곱이라 그랬죠. 그죠? 이므로 K는 뭐예요? 날리면은 K는 N보다 크가 낫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수가 N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미 갈로아 군의 위수가 N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오더 시그마가 그죠? 이게 이제 이게 N인데 요 N이 그 시그마의 위수라는 것이 위수 N인데 그죠? 요게 갈로아 군의 위수와 같아져서 2의 F인가요? 이므로 따라서 갈로아 군은 2의 F와 시그마 생성된 순환군이 같아지고 위수 N의 순환군은 ZN과 동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 52번이죠. 동그라미. 이제 갈로아 이론의 기본 정리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쭉 엮어주면 이제 이 갈로아 이론 기본 정리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증명할 정도의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예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는 방향으로 이제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 Q 루트 2 루트 3이 제일 이제 만만하니까 자, 이걸 봅시다. 이게 유한 정규 분리 Q의 갈로 확대체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뭐 그 얘기는 이제 유한 정규 분리가 되는 것은 그 아까 전에 우리가 뭐 이런 정리를 생각해 봤었어요. 그 첫 번째 Q 있고 Q 루트 2 Q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돼 가지고 요게 2가 되고 요게 2가 되니까 뭐 해봤자 차수가 유한학대체는 그 유한학대체는 유한학대체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유한학대체다. 2는 Q의 유한학대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리학대체라는 사실은 요 2는 표수 0인체 Q의 유한학대체이므로 이는 Q의
분리 확대다. 뭘 이용했냐면 0U 분리. 0U 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규. 정규라는 것은 이제 뭐 E가 이걸 가만히 보면 스플리팅 필드에 Q가 돼가지고 뭐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므로 E는 Q 위의 분해체가 되어 정규다. 이거. E는 Q의 정규 확대체다. 물론 뭐 유한은 뭐 따로 사실 체크할 필요 없었지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분해 정규, 분해정, 혹은 또 분해 유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로아 확대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체크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제 갈로아 확대체라는 조건 하에서는 이제 갈로아 군의 구조하고 이제 갈로아 확대체의 구조가 서로 이제 굉장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 F는 뭐냐면은 K F K E 이렇게 잡을까요? 물론 뭐 F를 여기 Q로 둡시다. 베이스 필드를 F를 Q로 두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E라는 것이 Q의 루트 2, 루트 3. 자, 이게 확대체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Q가 있다면 Q의 확대체 Q 루트 2가 있고 그 다음 Q 루트 3이 있고 Q 루트 6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물론 뭐 부분체고 이제 이렇게 거꾸로는 이제 확대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있다. 그러면 여기 G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룹들이에요. 그룹들인데 어떤 그룹들이냐면은 H로서 H는 갈로군의 뭐 E의 H들 E의 Q죠. Q가 이제 F인데 이런 것들을 모아보자 이거예요. 이런 것들 모아놓은 거. 자, 갖고 와보면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E를 그대로 태워보낸 거는 이제 G의 E의 E고 G의 E의 Q가 F죠. 요거 F. QF. 그래서 여기 F. 그 다음에 G의 E의 Q 루트 2. G의 E의 Q 루트 3. G의 E의 Q 루트 6.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이제 원래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전에 살펴봤어요. 항등사상하고 그 다음에 Q 루트 2 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는 psi 루트 2 루트 3으로 해가지고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 이런 원소들이 여기 있다. 시그마 1은 psi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고 시그마 2는 psi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두 개 합성한 게 이거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떤 원소들이 있느냐면은 여기는
시그마 1, 시그마 2 하면은 지금 실제로 여기 그 Q 루트 2를 고정시켜 놔야 되니까 어떤 원소들이 남냐면은 지금 루트 3 개수들이 제로가 되는, 다시 말해서 항등사상하고 시그마 2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항등사상하고 시그마 1이 있을 것이고, 이건 항등사상하고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항등사상 하나만 딱 나타나요. 그죠? 그럼 당연히 차수를 생각해 보면 차수가 다 2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2가 돼. 차수도 역시 다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갈로아 대응을 생각해 볼 건데, 갈로아 대응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K를 가지고 와서 이쪽은 뭐냐면 요게 여기서 왔어요. 그 다음 요것은 여기서 온 거예요. 요것은 여기서 왔고, 이렇게 이제 대응시켜 보자. 그죠? 이렇게. 죄송해요. 여기 동그라미를. 자, 여기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K를 가지고 와서 대응시켜 주기를 람다 K로 대응시켜 주는데, 여기에 뭘로 보내느냐 하면 이게 갈로아의 E에 요 K로 보내주라 이거예요. 그죠? 이게 램다라는 갈로아 대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서 램다 인버스 이걸 H라 둘까요? H를 역상을 태워보내 가지고 램다 인버스에 H. 자, 이거는 뭘로 줄 것이냐라는 문제. 자, 램다 인버스는 뭐냐면은 일단 요것의 역상이 이거죠. 그죠? 이것의 역상이 이건데 역함수죠. 역함수를 생각해 보면 이쪽은 자, 이것만 생각해 보면 이건 뭐냐면은 요거 있죠. 그죠? 요것을 역상을 태워본 요 지금 항등사상하고 시그마 2에 의해서, 시그마 2는 지금 이거예요. 이거에서 고정된 것들만 모여놓은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 요게 고정체의 항등하고 시그마 2이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는 역상을 태워보낸 게 이것을 온 게 이건데, 사실 이건 뭐냐면 또 고정체의 항등사상하고 시그마 1이고요. 요거는 픽스 고정체의 항등사상하고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요것은 픽스 고정체의 항등사상이다. 그 다음 요것은 고정체의 저기 있는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갈로아 그룹 전체죠. 그죠? 이것은 고정체의 항등사상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1 합성 시그마 2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고정체가 이걸 다 보낸 게 이게 된다는 사실이 아까 전에 갈로아 확대체의 정의였잖아요.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역상은 결국 뭘 보내주는 거죠? 고정체, 픽스, H다 이거. 요걸 이제 갈로아 대응의 역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차수도 그대로 다 대응되는 것끼리 서로 다 같아진다는 거 알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단조로운 그런 상황인 건 맞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거냐면은 그 F 확대체들하고 그 다음에 G 이 군들, 그죠? 군들, 이 글씨가 이렇게 군, 요거하고 램다가 1대1 대응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K와
L을 필드 F에서 가지고 왔다면 이것에 대하여 K와 L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램다 K와 램다 L을 생각하면 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확대체면 부분군이 되고 부분군이면 확대체가 된다. 이거. 역방향 마찬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L과 K의 관계 L, K 이거 하고 이쪽 편에 램다 K, 램다 L 인덱스하고 똑같다. 이거. 그래서 기호를 같이 쓰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H와 J를 군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죠? 이것에서 자 이것에 대하여 첫 번째 H와 J 이런 관계 있다면 램다 인버스에 J 이 픽스 고정체로 보내주는 거죠. 요거 하고 자리를 그대로 줄까요? 이렇게 주고 램다 인버스에 J 필요 주면 좋고 그 다음에 H의 J 요거 하고 램다 인버스에 J 램다 인버스에 H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규 확대체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정규 부분군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표준화. 그래서 FK 이렇게 주어졌다면 일때 K가 F의 정규 확대체다. 정규 확대체. 그 말은 필요수분하기를 램다 K가 램다 F의 정규 부분군이 된다. 그래서 이때 서로 이제 그 동형이 되기를 갈로아 그룹의 K의 E, F 요거 하고 갈로 그룹의 램다의 F, 램다의 K 이게 이제 서로 동형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램다라는 것이 이제 이건 다 아시다시피 이게 이꼴 램다 F를 뭘로 아까 잡아놨었어요. 램다 F는 갈로아 E의 F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갈로아 이게 E의 K죠. 그래서 여기가 F가 여기 와 있고요. K가 여기 와 있죠. 그죠? 여기 K, 여기 F 뭐 이런 관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조금 더 일반적인 진수로 갖고 가는 게 정리 52번이죠. 그래서 일반화해서 정리 52에 갈로아 이론은 기본 정리죠. 갈로아 이론 기본 정리. 자, 그런데 예전에 그 문제를 간단한 문제들 몇 개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뭐 예제 다루는 것보다는 바로 그냥 기출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그 K가 Z3 뭐 유한체죠. Z3의 유한 확대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만족하기를 K의 Z3가 6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옳은 것은 했는데 K가 Z3의 분해체, 위의 분해체다.
분해체다. 그 다음 두 번째, K가 Z3의 위의 분리확대체다. Z3의 분리확대체.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E라는 게 뭐냐면 Z3, E, 그 다음에 K. 자, 갈로아의 K의 E가 위수가 2인 거. 이게 몇 개냐? 2개다. 3개다. 써놨어요. 자, 이것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뭐,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먼저 기억 보시면은, 사실 요게 아까 분해체다라는 얘기는 이게 K가 뭐예요? 유한체의 유한학대체이기 때문에, 그죠? 차수가 6이죠. 그래서 Z3의 유한학대체면 분해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생각해 보면 fx를 뭘로 갖고 오면 되나요? x의 3의 6제곱 마이너스 x. 이게 Z3의 x의 원소로서 이것에 대하여 여기 k가 뭐가 되죠? k가 스프리팅 필드 fx g3 되죠. 그죠? 이 다항식 fx의 모든 근들이 k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Z3 위의 분해체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정리에서 나왔었죠. 정리, 그죠?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K가 Z3의 분리확대체다. 분리확대체라는 것은 사실 뭐 분리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갈로확대체죠 이게. 그죠? 유한체의 유한학대체니까 갈로학대체다. 유유갈이잖아요. 유유갈. 그래서 그냥 바로 K는 유한체 Z3의 유한 확대이므로 갈로 확대체다. 따라서 갈로화는 뭐예요? 유한 뭐 정규 분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역시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갈로 확대체라는 가정하에서는 갈로화 이론을 기본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특히나 우리는 이제 요거 확대체들 K가 뭐냐면은 K가 저기 있는 요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K가 제일 큰 거니까 E 하고 Z3 E K 요거 하고 이제 그 군들하고 비교해 보자. 군들은 이제 H로서 H는 갈로군 K의 Z3다 이거예요. 그죠? 비교해 볼 건데 좀 전에 봤지만 유한체 유한학대체라서 갈로학대체고 갈로군이 순환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순환군인데 위수 얼마의 순환군이에요? 갈로군의 위수는 위수가 이거 같아요. 그죠? 6인 순환군이다. 위수 6인 순환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Z6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쪽 편하고 이쪽 편을 비교해 보면 이게 Z6의 부분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Z6의 부분군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Z6이 있으면은 거기서 Z6은 1에 의해서 생성되고 부분군의 개수가 6의 양의 약수만큼이니까 6개 있고 그죠? 그렇다면 이제 뭐 이걸
밑에서부터 쓰면은 그죠? 아무래도 이제 뭐 보기가 갈로아군의 K의 Z3 요거 하고 요게 이제 Z6하고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갈로아군의 K의 K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K 여기가 Z3죠. 그러면 이제 이 관계하고 이 관계 똑같은 거니까 묻기를 뭘 물었냐면은 이제 이의 개수 Z3 2 K 이런 것들의 개수 이런 걸 넣어서 뭘 만족하는 거였어요? 차수의 갈로아군의 K의 2의 위수가 2인 것들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 똑같이 생각하면 H들로서 H는 뭐예요? Z6의 부분군으로서 이 차수가 2라는 말은 H의 위수가 2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몇 개인지. 실제로 여기에 지금 2가 있다는 말은 2가 Z6의 확대체로서 그죠? Z6의 확대체로 Z3의 확대체로서 K의 부분체이고 그 다음에 K의 2가 갈로아 그룹 K의 2가 뭘 뜻했어 이게? K의 2의 차수가 여기서는 이쪽이 2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2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갈로아군의 K의 2라는 걸 갖고 오면 이 차수가 여기 2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차수가 2라는 말은 이쪽으로 여기 3이란 뜻이에요. 곱해서 6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위수가 2라는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죠? 여기 자명이고 이건 Z6이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뜻하니까 위수 2인 거예요. 그래서 갈로아군의 위수가 2인 걸 뜻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H의 위수하고 위수가 2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Z6에서 위수인 부분군의 개수 Z6의 위수 2인 부분군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문제죠. 이건 당연히 한 개죠. 그죠? 이게 뭐예요? Z6에서 레티스 다이어그램이 뭐 간단하게 뭐 생각해 보면 이게 1이니까 부분군은 다 1의 그 6의 양의 약수들로 나타나는 2, 그다음 3, 그다음에 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위수가 얼마예요? 위수 3인 원소고 3인군이고 위수 2인군이고 그다음 위수 1인군이고 순환군에서는 위수 별로 하나씩밖에 없다 이거예요. 라그랑지 정리 여기 성립하는데 그 유일성까지 만족하는 게 순환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 개밖에 없는 지금 말한 게 3개라 그랬으니까 그죠? 3개는 안 된다 이거. 틀렸죠. 뭐 초창기에 나온 문제고 그 다음에 10년도 기출을 잠깐 보시면은 13년도 기출을 한번 보세요. K가 x 6제곱 더하기 3에 q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갈로아 그룹의 K의 q 요게 6이 된다. 자, 이걸 이제 증명하라 그러는데 이것은 갈로아 그룹을 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K라는 것이 분해체니까 분해체가 뭔지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해체를 fx 이꼴 x 6제곱 더하기 3에 대하여 분해체를 구해보면 이제 스플리팅 필드에 fxq를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걸 찾고 나면 이제 저것의 갈로와 군을 직접 뭔지 이걸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 갈로와 K의 Q 이 차수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을 만족해야 돼. K가 뭐죠? Q의 갈로와 확대체가 된다는 사실을 체크해야 돼. 유한전기 분리.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결국 뭐예요? 두 개 같다는 사실 알고 K를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게 가능해질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갈로와 확대체라는 사실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갈로와 이제 분해체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해체를 구하면 일단 뭐 x 지금 방정식의 해가 뭐냐라는 걸 묻는 거니까 이꼴 제로를 풀어보면 뭐 우리 복사해서 계산하듯이 이꼴 3이라서 이쪽은 r의 6제곱에 2의 6세타 그죠? 6i 세타 이렇게 할까요? 6i 세타.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은 오른쪽은 3 곱하기 2의 i 제로 돼 그죠? 제로 세타 i 제로 이렇게 보면 그냥 방정식 보면 r의 6제곱은 3이 되고 그 다음에 6세타 이꼴 제로 플러스 2k 파이가 되죠 그죠? k는 임의 정수. 그래서 마이너스 3이죠. 죄송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이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3 곱하기 2의 파이 i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6세타가 뭐가 되죠? 파이 플러스 2k 파이가 되나요? 6세타가. 그렇죠? 그래서 r은 6제곱근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6분에 넘어가면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더하기 2k 파이 6분의 1의 파이 더하기 2k 파이 k는 0, 1, 2, 5까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두면 x는 6제곱근 루트 3 하고 3에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6제곱근 루트 3에 k 이꼴 제로 대입시키면 6분의 파이 i 되죠? 맨 처음에 게 이게 6제곱근 루트 3에 2의 6분의 파이 i 더하기 6분의 3분의 k 파이 i 되나요? 이렇게 되죠. k는 0, 1, 2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알파를 6제곱근 루트 3하고 오메가를 2의 3분의 파이 i로 두면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알파를 6분의 요걸 두는 게 불편하니까 6제곱근 루트 3에다가 2의 6분의 파이 i 요걸 알파로 두고 오메가를 이렇게 두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 k가 제로인 경우는 알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알파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알파에
오메가의 5제곱인가요? 까지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해서 이제 따라서 K는 그 분해체가 x6제곱 더하기 3의 Q가 되는데 이게 Q의 알파 오메가 제곱 알파 오메가 5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Q하고 알파 오메가만 있으면 일단 충분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K가 Q의 갈로학대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그죠? 뭐 그 이유는 간단한 게 첫 번째 뭐 분해 유정이잖아요. 그래서 분해 유정 분해 K는 Q 위의 분해체이므로 유한정규다 이거예요. 그죠? 뭐 분해 유정. 그 다음에 분리 확대체는 영유 분리죠. K는 표수 영인체의 유한 확대체이므로 분리 확대체다. 영유 분리, 영대 분리. 자, 뭐 이런 정도 해서 결국 이제 K는 Q의 갈로 확대체 이렇게 뭐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차수를 구하는 게 이게 함정이 좀 있어요. 차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일단 차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갈로와 군의 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차수를 구하는 거죠. 이제 갈로와 군의 위수를 구하라 했는데 원래는 K의 Q를 구하라 그랬는데 요 대신에 이제 차수 K의 Q 요걸 계산을 해도 된다 이거. 갈로와 군이라는 사실이 갈로와 확대체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Q 있고 K가 있다면 먼저 이제 하나 건너가기를 Q 알파로 건너가 봅시다. Q 알파로 건너가면 요 알파의 차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것이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 기하 다항식이 뭐가 됐냐면 저걸 6제곱하면 요걸 6제곱 했을 때 3되고 여기 뭐예요? 파이 i 되니까 마이너스 3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디그리의 알파의 Q가 이게 디그리의 x6제곱 플러스 3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이젠슈타인을 이용하면 이게 뭐예요? 기하학다항식을 알 수 있죠. 그래서 6이 나와요. 그런데 이쪽에서 그 다음에 알파 다음에 뭐예요? 알파 오메가를 생각해 보자. 이거 Q의 알파 오메가. 알파 오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실제로 K가 됐는데요. 여기서 차수를 생각해 보면 오메가가 실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오메가가 2의 6분의 파이 i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파이 i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코사인 2분의 1에 1 플러스 루트 3i 되나요? 루트 3i 이렇게 되죠. 이 오메가가 실제로 2분의 2를 곱하고 자 세제곱근 루트 2를 보면 여기 알파를 잘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적당히 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오메가가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알파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요게 알파의 좀 6제곱근 루트 3에 요거 2의 3분의 파이 i 3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i죠. 몇 제곱 하면 될까요? 세제곱 하면 루트 3 나오고 2의 3분의 2 파이 i 되니까 얼마가 되죠? i 되죠. 그래서 이게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오메가가 여기 들어간다는 사실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메가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에 1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의 꼴이 되니까 이게 오메가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는 여기 원소예요. 따라서 이 차수가 얼마죠?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게 서로 같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수를 구해보면 뭐 이런 그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차수를 구할 때는 이것은 원래는 이제 K에 그죠? K에 Q 하는데 요거 곱했다가 곱한 건데 실제로 곱할 필요도 없이 그냥 1 곱하기 Q 알파에 Q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6이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런 함정이 있다 이거. 요 계산이 이게 조금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기출 문제가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요 뒤에 이제 갈로와 판정법까지 이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갈로와 판정법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사실 이걸 시험에 출제하기가 좀 번거로운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수는 방정식을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정리가 53번 갈로와 판정법이죠. 53번 동그라미 하시고 Q의 I에 5제곱근 루트 3의 I 이것에 대하여 Q가 있고 그 다음에 Q의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Q의 I에 5제곱근 루트 3의 I가 있다 칩시다. 자, 이게 이제 F고 베이스 필드고 이게 K다. K가 F의 거듭제곱근 확대체다. 혹은 거듭제곱근에 의한 확대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일단은 여기 I가 뭐냐면 I를 적당히 거듭제곱 해가지고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요 I는 적당히 거듭제곱해서 여기 넣을 수 있나요? 뭐라고요? 몇 승하면 될까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I와 Q라는 것은 해봤자 여기 있는 원소들은 여기 있는 I의 거듭제곱근에 의해서 나타나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즉 QI의 원소 제곱해서 거듭제곱해서 여기 들어간다는 말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의 원소들은 모든 원소는 Q 위의 사칙 연산과 어차피 대순위 필드니까 사칙 연산과 거듭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예요. 표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또 여기 새롭게 들어간 5제곱근 루트 3아 있죠. 그죠? 이것도 여기 5제곱근 루트 3의 i를 적당히 거듭제곱 해가지고 여기 넣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몇 승하면 될까요? 5제곱 하면 이게 3 되고 뭐야? i 되네. 3i. 3i 되니까 여기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모든 원소들이, 즉 이 말은 q의 i의 5제곱근 루트 3i, 이것의 모든 원소는 q의 i 위의 사칙 연산과 루트, 다시 말해서 거듭제곱근 레디컬에 의해서 거듭제곱근에 의해 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예요. 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 나가더라도 아무 상관없죠.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이 유리수 범위 내에서, 그죠? 사칙 연산과 루트에 의해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건 물론 파이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나면 뭐 당연히 안 되고 조금 더 뭐 이상한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이 K를 이런 그 작업을 해줄 수 있을 때 K를 뭐라고 하냐면 Q의 거듭제곱근에 의한 확대체다. Q의 거듭제곱근에 의한 확대체라고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제 K의 모든 원소들은 Q의 원소들의 사칙 연산과 거듭제곱근에 의해서 표현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 하나를 갖고 오는데요.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이것에 대하여 이것의 분해체를 보니까 분해체가 이제 fx의 x세제곱 마이너스 2 fxq 할까요? 이걸 살펴봐요. 이것은 이제 실제 계산에서 우리 이게 된다는 걸 계산 다 해봤어요. 이 오메가 3분의 2파이 익스포넨셜 이거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것이 Q의 거듭 제곱근에 의한 확대체가 된다면 결국 fx란 다항식은, 그죠? 모든 근들이 Q의 사칙 연산과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겠죠? 실제로 지금 이게 된다는 사실은 금방 체크할 수 있겠죠? 방금 저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fx가 x 마이너스 알파 1, x 마이너스 알파 2, x 마이너스 알파 3 해서 나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분해체의 원소들일 거예요. 개수들이니까 당연히 분해체. 그러니까 스플리팅 필드의 fx, q의 원소들이 되는데 여기에 모든 원소들은 유리수 범위 내에서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표현 가능해진다. 사칙 연산과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그래서 요게 만약에 뭐 이 꼴까지 안 되더라도 뭐 충분한 게 q 위의 거듭 제곱근에 의한 확대체에 포함되기만 하면 이게 방정식은 q 위에서 이제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다. q 위에서 거듭 레디컬에 의해서 표현된다. 제곱근에 의해
풀 수 있다라고 말해준다 이거예요. 요거의 정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겠는데 뭐 말은 좋은데 그죠? 말은 좋은데 이게 Q의 거듭 제곱근에 의한 확대체에 포함된다는 이걸 체크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의 동시 조건을 구해놨는데 그게 갈로아 판정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K가 fx의 q 이걸 갖고 와봤어요. 다시 말해서 fx의 그 fx 다항식에 대한 분해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였어요? 분해체를 가지고 와서 다항식에 대한 분해체를 가지고 와서 이것은 다항식의 분해체는 자 이걸 가지고 와서 다항식에 대한 갈로아군 fx의 q 이건 뭐냐면은 정의가 그것의 분해체에 대한 갈로아군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우리 앞에서 했던 가해군 있죠, 그죠? 가해군이 될 때 fx는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fx는 q 위에서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제곱근에 의해 풀 수 있다는 사실이 동시 조건이 된다. 이게 갈로아 판정법이에요. 이건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의 33번이죠. 정의 33번에서 채 F 어제 괜히 좀 일찍 마칠 것처럼 기대하게 해서 제가 참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에 대하여 자, 첫 번째 K가 F의 거듭 제곱근에 의한 확대체다 라는 말은 정의하기를 방금 저기서 일단 K는 F에서 이렇게 한 칸씩 키워나가는 그죠? 알파1, 알파2, 알파-R 적당한 알파1, 알파-R인 K 이런 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거듭 제곱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N1, NR이라는 양의 정수가 존재해서 알파1의 N1이 F에 들어가고 알파2의 N2 제곱이 F 알파1에 들어가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알파 뭐 R까지 있나요? 알파 R에 NR이 알파 R에 NR 제곱이 F의 알파1 알파 R-1 여기 들어간다. 이런 걸 연쇄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을 때 K를 F의 거듭 제곱근에 의한 확대체다라고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fx가 방정식 fx 이퀄 0 이것이 이제 F 위에서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다는 말은 근에 의해 풀 수 있다. 방정식이 풀 수 있다 라는 것은 자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다는 말은 사칙 연산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칙 연산과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은
적당한 K라는 F의 거듭 제곱근에 의한 확대체가 존재해서, 당연히 거듭 제곱근에 의한 확대체, 여기에 K의 모든 원소는 F의 원소들을 사칙 연산과 루트를 통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어디를 포함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근들을 포함하는 이 확대체, 이제 분해체를 K가 포함해 버리는 된다 이거예요. 물론 뭐 이꼴이 되면 좋지만 이꼴 안 돼도 포함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로아군을, 자, 표수 0인체, 표수 0이 아닌 뭐 P가 되는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K 이꼴 fx f, 이게 분해체죠. 자, 이것에 대하여 fx의 f위의 갈로아군을 정의한다. 이것은 정의하기를 지금 갈로아군의 K의 F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걸 쓰기를 이제 이것을 갈로아군의 fx f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갈로아군을 이렇게 정의하겠다. 다항식 fx f의 갈로아군. 그래서 정리 53번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이제 갈로아 이론에서 갈로아 이론 기본 정리, 그 다음에 뭐 요 정리,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뭐 3개 정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갈로아 확대체에 대해서는 갈로아군의 차수와, 그 다음에 갈로아군의 위수와 갈로아군과 뭐 그 기본체에 대한 이제 차수가 서로 같다는 사실. 자, 갈로아 판정법. 갈로아 판정법은 체 F가 표수가 0이 아닐 때, 뭐 FQ 같은 거죠. Q, R, C 같은 이런 거. 자, 0이고 상수 아닌 다항식 fx를 가지고 와봤어요. fx에서. 뭐 f 해봐자 거의 유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대하여. 자, fx 이퀄 0. 이게 f 위에서, q 위에서, f 위에서 거듭 제곱 근에 의해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고 싶은 게 대수의 전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fx 이퀄 0, 이게 f 위에서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까 당연히 이걸 이런 이제 fx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분해체를 구해 가지고 그것을 포함하는 이 k가, 그죠? k가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는 확대체인지, 그죠? 거듭 제곱근에 의한 확대체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체크할 필요 없이 이제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fx의 fv의 갈로아군이 그 가해군인지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이거예요. 가해군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 군론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갈로아군의 fx f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거예요. 다항식의 갈로아군. 가해군에 대해서는 앞에서 뭘 했냐면은 일단 연습 문제, 우리 프렐라의 연습 문제 9.39에서 S5가 1, 2, 3, 4, 5 하고 1, 2 이거에서 생성된다는 거. 이걸 9.39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가해군에 대한 얘기는 뭐 몇 가지 좀 했는데, 첫 번째 가해군의 부분군은 가해군.
가해군의 부분군은 가해군. 뭐 부분군뿐만 아니라 가해군에 매장되는 군도 가해군이죠. 그죠? 부분군이나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가해군의 상군도 가해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N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조금 체크해 둔 게 있죠. SN은 S의 N은 N이 4 이하일 때 가해군이고 N이 5 이상일 때 비가해군이다. 얘는 다 알죠. 그죠? 그래서 S4의 부분군도 다 가해군이고 S4에 인베딩 되는, 다시 말해 S4에 매장되는 군도 다 가해군이다 이거예요. 그럼 S5 이상 되면 무조건 비가해군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앞에 가해군 파트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 36번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fx 이꼴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걸 갖고 왔어요. 자, 이것은 이거하고 fx 이꼴 2x 5제곱 빼기 10x 더하기 5. 자, 요거 fx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단 f는 여기 2번의 f는 서로 다른 세 실근과 서로 켤레인 두 허근을 갖는다. 라는 조건을 이거 안 가르쳐 주면은 미적분학의 그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미적분학 방법으로 증감표를 그려 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대수 문제에서 그런 걸 하게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2번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방정식의 가해성을 물었어요. 가해성을 밝히라는 문제인데 위에 1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1번의 방정식 1번에 대해서 fx의 갈로화군이 어떻게 되죠? fx의 갈로화군은 fx의 근들만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하면 되는데 근들 대응 관계가 해봤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메가가 위수 3이 되죠. 그래서 위수 3에서 위수 3으로 가는 전단사 함수들 그게 S3 아니에요. 방정식 3차면 이것의 갈로화군이 S3에 매장된다 이거예요. S3에 매장되면 저 가해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적법에 의해서 바로 확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1번은 2가 스플리팅 SF의 fxq 이걸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갈로화군은 G 이꼴 갈로화군의 2의 Q 이걸 생각해 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메가를 알파인 Q바 Q페퍼 F알파 이꼴 0 근들을 다 모아봐요. 이것은 당연히 위수가 오메가의 위수는 해봤자 서로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3 이하가 된다 이거. 그죠? 이걸 n이라 본다면. 그렇다면 g는 이제 g를 생각해 보면 g는 원래 갈로화군이 뭐하고 동형이 되면은 시그마 오메가
시그마는 어디 있느냐면은 갈로아군의 원소. 요거는 이제 근들만 대응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오메가 이 근으로 줄여놨으니까 G는 이제 시그마는 갈로아군의 원소였는데 여기 줄여놓으면은 요것은 실제로 S 오메가의 부분군이 되죠, 그죠? 그리고 S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의 위수만큼. 그래서 오메가를 n이라 본다면 요걸 n이라 둔다면 n은 3이 하니까 SN과 동형이고 요게 S3에 인베딩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3이하의 n에 대해서 SN은 S3에 인베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형이니까 G가 자 SN이 가해군이므로 G도 가해군이 된다. 근데 G가 뭐냐 하면은 G가 갈로아군에서 뭐예요? 갈로아군이니까 갈로아군은 지금 어떤 갈로아군이에요? 사실상 이 방정식에 대한 갈로아군이죠. 그래서 갈로아군의 fx의 q잖아요. 그죠? fx의 분해체의 q의 갈로아군이 뭐예요? 그게 방정식의 갈로아군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게 가해군이니까 fx는 뭐예요? q에서 갈로아 판정법에 의해 50 몇 번이죠? 53번 갈로아 판정법 정리 53에 의해 fx는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다. q 위에서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화하면 당연히 4 이하의 n에 대해서 자 디그리가 fx 이게 n이라면 자 물론 fx는 q에 들어가 있다면 자 갈로군 fx의 q는 당연히 어디에 포함되죠? 갈로군 fx의 q는 S4에 인베딩 된다 이거예요. 4 이하의 n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가해군이라서 가해군에 인베딩 되니까 가해군이다. 따라서 fx는 q 위에서 q 위의 거듭 제곱근에 의해 풀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거꾸로 이제 생각하면 fx가 만약에 적당히 잘 갖고 와서 갈로아군이 S5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가 저기 2번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보자면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갈로아군을 일단 가지고 와야 되죠. 갈로아군을 뭘로 갖고 왔냐면 이제 K를 E를 스프리팅 필드 fx q를 이제 가지고 와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G를 가지고 오기를 G는 갈로아군의 E의 q 이게 사실상 갈로아군의 fx q인 거죠. 다항식 fx q의 갈로아군이다 이거예요. 자 이것에 대하여 일단은 지금 오메가를 알파1, 알파2, 알파3 베타1, 베타바 이렇게 단 알파1, 알파2, 알파3는 fx의 서로 다른 세 실근 이걸 가진다고 가정을
저기서 조건을 줬잖아요. 베타 바는 fx의 헉은 켤레인 두 헉은 켤레인 두 헉은 이라고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그 조건에서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조건을 안 주면은 이게 대수 방정식 이게 뭐 미적분학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로아군이라는 것이 갈로아군은 뭐하고 동형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시그마 오메가 시그마 오메가라고 해야 되겠네. 시그마 오메가 시그마인 뭐죠? 갈로아군 이렇게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갈로아군의 원소니까 사실상 저기 있는 그 갈로아 그 분해체 2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그죠? 2의 원소에서 2의 원소로 대응되는 거지만 오메가 이 근들로만 딱 줄여버리면 결국 오메가에서 오메가로 가는 전단사 함수들을 적당히 갖고 온 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S의 오메가 대칭군. 그 다음에 오메가는 위수 4니까 이게 S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메가 위수 5니까 S5가 된다. 그렇죠? 즉 이 말은 요것을 지금 요것을 G라고 보면 G는 S5에 매장된다. 그죠? S5에 매장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S5의 원소 부분군으로서 여기에 위수 5인 원소가 있다면 첫 번째로 위수 5인 원소가 요걸 G'이라 두고 요걸 G'이라 둡시다. G'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수 2인 원소가 G'에 들어간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G'은 S5에 매장되면서 여기 위수 5인 원소 그게 O 순환치환이에요. 그 다음에 위수 2인 원소 그거는 2 순환치환이죠. 그런 경우니까 따라서 G'은 S5 자신이 된다 이거예요. 아까 여기 했잖아요. 지웠네요. 지웠죠? 예. O 순환치환하고 2 주기치환 다시 말해서 O 사이클하고 2 사이클이 나타나면 그것은 S5 자신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비가해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갈로아군의 fx의 q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fx는 비가해군 그 갈로아 판정법에 의해서 fx는 q 위의 거듭 제곱근에 의해서 풀 수 없다 이거예요. 비가의 방정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앞에서 저런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위수 5인 원소가 있다는 사실을 체크하려면 위수 5인 원소가 있느냐 G'이 자 라그랑지 정리 역을 생각해 봐요. G'이 위수 5인 원소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려면 뭐면 충분하냐 하면은 이게 가환군이나 순환군일 때는 뭐 약수만 되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게 뭐예요? 소수죠. 소수니까 소수 약수를 갖는 그 군의 위수에 소수 약수를 갖는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결국 뭐예요? 소수를
위수로 갖는 부분군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걸 코시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1실로 정리도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O가 G'의 위수를 나눈다, 이것만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O가 소수 인수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위수로 갖는 부분군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O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여기 원소 중에서 그 위수 O인 그 원소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위수 O인 원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기하학당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이 기하학당식이에요. 이유는 뭐죠? P를 얼마로? P 이꼴 O인 아이젠스타인. 그래서 판정법을 이용해서 이 기하학당식이라는 사실을 금방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의 모든 근에 대해서 그것의 뭐예요? 기하학당식의 fx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죠? 알파, 저기 알파 1, 2, 3하고 베타, 베타 바니까 기하학당식 알파 1에 뭐죠? Q가 요거 같다는, 물론 2분의 1 해야 되지만 여기 기하학당식이고 알파 1을 근으로 갖는 건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예요? 차수가 디그리의 알파 1의 Q, 이걸 계산해 가지고 보면 이게 당연히 저 군을 위수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O가 저것을 나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써보면 이렇게 씁시다. 자, Q에 지금 Q에 Q 알파 1에 K, 이제 갈로아 분해체를 뭘로 잡았었죠? 분해체를 2로 잡았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디그리의 알파 1의 Q인데 이것은 디그리의 fx와 같고 이게 5잖아요. 그러니까 5의 배수죠. 그죠? 그래서 이므로 자 5가 나눈다. 뭐를? 2의 Q를. 근데 이게 얼마냐 하면은 저기 갈로아 군의 위수다 이거예요. 그죠? 갈로아 군의 위수. 물론 이것은 G'하고 동형이었으니까 따라서 G'은 위수어인 원소를 갖는다. 원소를 갖게 된다. 그 이유는 물론 코시 정리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제1실로 정리를 사용해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수 2인 원소가 G'에 들어간다. 이걸 또 체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다루는 뭐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또 비슷한 게 나오긴 했는데, 위수 2인 원소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하면은 F 시그마를 뭘로 잡냐 하면은 시그마를 그냥 두 원소만 자리 딱 바꾸는 게 있어요. 뭘 바꾸냐 하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주고 요 둘만 자리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그마라는 함수를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은 지금 2에서 이 자신으로 가는데 시그마에 Z 이꼴 Z 바를 주자 이거예요. Z인 뭐죠? 2. 이게 그 분해체죠. 그럼 Z를 Z 바로 주는 함수. 이러할 때 이것은 시그마 2가 항등치환이 되죠. 그죠? 따라서 시그마에 오메가로 줄인 거, 이것은 위수가 2인 원소로서 어디 들어갈까요? G'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시그마가 뭐냐면 원래 2에서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라는 것은 Q에서 알파 1, 2, 3, 베타, 베타 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분해체잖아요. 분해체에서 분해체로 가는데 뭘 주느냐 하면 Z를 Z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요. 컨주게이트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실수니까. 실수, 실근. 그럼 베타는 뭐예요? 베타 바로 가. 베타 바는 베타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허근이잖아요. 허근. 그래서 이 시그마라는 함수는 오메가로 줄이면 어떤 함수가 되죠? 시그마의 오메가 줄인 거. 이게 뭐냐면은 알파 1, 2, 3, 베타, 베타 바. 알파 1, 2, 3, 베타, 베타 바 하면 이 함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컨주게이트 취해봐야 이건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가고 거꾸로 가니까 위수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시그마 Z라는 거 Z 바로 잡아보면 그것은 뭐냐? 오메가 뭐 줄였을 때 위수인 원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수인 원소도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기억돼서 세 번째 결론. 위수인 원소와 위수오인 원소를 갖는 S5의 부분군이니까 결국 S5 자신과 같아진다. 근데 여기 비가해군이라서 그 방정식에 대한 간로하군이 비가해군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방정식이 Q에서 거듭제곱근에 의해 풀 수가 없게 되죠. 사실 이게 이제 대수의 우리 문제 요게 프렐라이 책의 맨 마지막 연습 문제인데 방정식이 조금 다를 거예요. 아무튼 그 문제가 지금 방금 했던 요 문제예요. 그래서 대수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